이제 시대가 왔다. 저는 이 김영철이니 한동훈이 이런 문제들을 그때그때 막 시류에 따라서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놈들은 범죄자라는 증거를 갖고 이놈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제가 기다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자들에 대한 심판의 시대가 온 거죠. 심판의 시대가. 그래서 앞으로 좀 이슈들이 폭발적으로 좀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민주당이 한 발씩 더 나가줘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불안해요. 이 민주당이 여전히 불안해요. 물론 민주당이 안 해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했는데, 가급적 민주당이 한 발 더 나가주면은 훨씬 더 빨리 윤석열 한동훈을 심판하고 좌우의 이 대립도 훨씬 더 이 완충을 시키면서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저는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이렇게 김영철 탄핵 이 소추안으로 가는데, 김영철 이 장경태가 들었네요. 지금 이 김영철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직접 발표한 내용 보면은 이재용 삼성부 회장 프로포폴과 위증교사 문제를 강조하고, 실제로 이제 이 장시호의 이 태블릿 조작건이나 박근혜 경제공동체 위증교사 문제는 지금 빠져 있는 걸로 지금 보여요. 물론 녹취 내용 자체가 사실은 박근혜보다는 이재용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이 민주당 법사위에 제가 자료를 줄 때 지금 김영철 같이 위증 교사가 문제가 된 자는 일단 위증을 한 게 명백히 밝혀진 걸 갖고 승부를 걸어야지, 삼성 관련 장시호의 그 주장을, 장시호는 삼성 관련해서 검사가 자료를 주고 지가 외웠다 그랬는데 이 말을 지금 번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장시호가 이 국회에 나와서 나 거짓말한 것도 없고 검사가 시킨 것도 없다, 삼성 관련 내 말은 다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너 장시호 너 지금 삼성 대한 얘기 너 거의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박살 낼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그거 안 될걸요? 그러면은 장시호와 한동훈은 어떻게 박살내야 되느냐? 이미 장시호 제출 태블릿 PC의 장시호 관련 증언은 모조리 법원에서 거짓말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 거짓말부터 잡은 다음에 장시호한테 누가 시켰냐, 김영철이냐 윤석열이냐 한동훈이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시호는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그거아니, 박근혜 집에 10억 현찰을 최순실이가 마음대로 갖다 쓰도록 했다. 이거 최순실 박근혜 둘 다 펄펄 뛰었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잡고 저는 민주당이 최순실도 지금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태블릿 PC 조작, 박근혜 최순실 경제공동체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장경태니 민영배니 특히 요 김용민이 이거 우리가 왜 박근혜 조언을 시키지? 안 할 가능성이 저는 90% 넘는다고 봐요. 안 할 가능성이.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김영철 특검은 흐리멍텅해지는 거죠. 위증을 잡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위증 교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장수 다 거짓말이라고 그럴 텐데, 장수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그럴 텐데.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태블릿과 최순실을 소환할 수 있냐 없냐 민주당이.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소환하지 않아도 이미 정광훈 쪽을 지금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김영철 불러놓고 장시호 불러놓고 이 사람들이 박살나잖아요. 김영철 장시호한테. 어차피 보수가 터트려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주도권은 이제 민주당은 잃어버리고 윤석열 한동훈의 퇴진의 키는 결국 보수가 지고, 보수가 쓰러뜨리면은 보수가 집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집권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진실을 뻔히 눈에 보고도 지들 당리당략, 지들 사익에 안 맞는다 해서 그걸 은폐하고 국민을 속인 놈들이 집권하면 됩니까? 이런 놈들이? 여기가 지금 이 핵심 승부처라는 거네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이제 탄핵안을 이제 법제법사위 회부에서 이 비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그러면 이제 누구 불러야 되는 거냐? 누구 부르는 거냐? 일단 김영철, 장시호, 그 최순실, 그 제보한 사람, 그 제보자 여자,
그리고 장시호의 조작 날조를 다 파헤친 강진구 변희재 이렇게 이 정도 불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림을 완성시켜서 사실은 윤석열까지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하여튼 뭐 지금 오늘 상태에서 저한테 물어보면은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하는 걸로 볼 때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민주당은 정말 처절한 심판, 아마 몇십 년은 집권하지 못할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보수 지식인 48인 법원 변희재 SK텔레콤 태블릿 계약서 위조. 국민참여재판 수락하라. 보수 진보 지식인인데 우리가 이거 한 3번인가 4번 해봤잖아요. 근데 한 30명 정도 할 때 거의 진보 촛불 지식인이 한 20명 그리고 보수가 10명 참여했는데 이번엔 좀 바뀌었습니다. 보수가 30명이 넘어가고 진보 촛불이 한 18명. 그러니까 진보 촛불 인사가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근데 보수가 대폭 늘었다. 보수가. 자, 우리 다 아는 고영주 변호사, 소영길 대표 당연히 했고요. 이 박인환 변호사, 이거 보수의 아주 원로 핵심입니다. 조갑재, 김영민 사장, 이제 이 태블릿 관련해서는 끝까지 도와주기로 했고요. 안진걸 뭐 당연히 하고요. 유석춘, 오래간만에 처음 등장했죠. 유석춘 교수. 신혜식 대표, 제일 먼저 서명했어요. 제일 먼저. 정규재, 최대집, 여기 최대집이 정철승 이문제 소나무당에서 한 사람인데, 박진영, 조우석 이 문화평론가 최근에 들어왔고, 유재일 최근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교환했습니다. 이봉규 씨는 원래 했었어요. 원래 했었어요. 이봉규 씨는. 이진아 우리공화당에 그리고 뭐 최한욱 이제 김성수 같이 어찌보면 뭐 전부 다 범소나무당이고 강민구 주옥순 우종창 오영국 뭐 조영환 김성수 누구지 이재일인가 그리고 한민호 이제 이상로 씨는 해왔었던 사람들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 SK텔레콤 계약서 위조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해라. 근데 제가 법원에서 연락받은 거면은 국민참여재판을 해줄 것 같은데 국민참여재판보다도요 이 정도의 좌우의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SKT가 함부로 장난을 못 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성명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사자와 좌우지식인들이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한 국민참여재판조차 법원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변희재 대표는 검찰과 재벌 권력에 휘둘리는 대한민국 법원을 믿고 재판에 임하는 일이 불가능할 거다. 그쵸? 국민참여재판도 안 해준다 그러면 제가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 계속 기피 신청하고 뭐 필요하면 그냥 제가 재판 거부하고 끝내버릴 겁니다. 여기 우리 소나무당의 김대현 대사 들어왔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법원에 제출을 할 건데 뭐 법원이 기분 나쁘든 뭐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대한민국 법원을 내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번 판사들은 제가 처음 보지만 법원의 지금 정치 문화 이걸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계약서 위조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판사가 완전히 미친 인간이 아니면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김영철 특검에서 민주당이 안 하더라도 장시호가 나오는 순간에 보수의 불을 지르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럼 그거 플러스 알파, 이 태블릿 이 계약서 위조 알파 그리고 공수처 수사까지 합치면은 지금 태블릿 전선은 완전 우리가 포위하고 있다. 어디서 우리가 밀고 들어가서 이 태블릿 조작 세력의 빗장 수비를 무너뜨릴지는 아마 한두 달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두 달도 안 걸릴 겁니다. 이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이거 이제 더 이상 버티는데 한계가 오는 거고 그 가장 큰 힘은 결국에는 현재 보수가 지금 밀고 들어오는 거. 보수에서 더 이상 윤석열 한동훈 체제 못 믿겠다.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 이게 제일 큰 거죠, 이게.